자, 2018년도 7월 모의고사 가형 문제부터 하나씩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형과 나형 두 개 다 보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 가형 1번부터 14번까지 먼저 보고 그 뒤에 남은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는 뭐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빨리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두 벡터 A 벡터는 이제 성분으로 표시됐네요. 4,5, B 벡터는 마이너스 3,2라고 표시됐어요. 이 A 벡터 빼기 B 벡터의 모든 성분의 합은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A 벡터 이 A 벡터 빼기 B 벡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성분 2 곱하기 4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3 이거가 X 성분에 해당하는 거 11 그 다음에 이제 Y 성분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잠시만요. 이거를 장갑 끼는 걸 깜빡했네요. 자, 그 다음에 Y 성분 같은 경우에는 A 벡터가 5니까 2 곱하기 5 그 다음에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8 두 개를 더하면 정답 5번 19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자, 2번 문제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한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극한 문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이거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x가 0으로 갈 때, 지금 2x분의 2에 3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주어진 숫자와 여기 주어진 숫자를 개수비 형태로 표현하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2분의 3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 이게 1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붙은 여기 개수비 숫자가 다른 경우 이게 똑같은 형태일 경우 이게 분자 이게 분모에 오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이제. 자, 3번 문제. 문제의 크기를 좀 키워보면, 이건 이제 벡터의 성분 내적. 아니구나. 벡터의 성분 내적이 아니구나. 그냥 공간좌표상에서의 내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5A를 1대2로 내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내분을 쉽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자, 5A를 알파벳 순서대로 씁니다. 0, 0, 0, 그 다음에 6, 3, 9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써요. 그 다음에 1대2로 내분한다 여기 위에다 이렇게 써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분의 경우에는 두 개를 더합니다. 자, 1 더하기 2, 즉 3분의 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 3개를 표현하겠습니다. X좌표, Y좌표, Z좌표.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얘는 이쪽에 있는 숫자들과 곱해질 거고요, 얘는 이쪽에 있는 숫자들과 곱해질 겁니다. 즉 1 곱하기 6 더하기 2 곱하기 0 이라 0이고요 1 곱하기 3 더하기 같은 Y좌표에 있는 0 그 다음에 얘는 1 곱하기 9 더하기 0이 되겠네요. 즉 얘는 2, 1, 3 이렇게 되겠네요. 이 성분을 각각 A, B, C라고 하니까 더해달래요. 얼마입니까? 6입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주어졌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문이과 공통문항으로 나온 건데요. 이제 확률, 독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요. PA의 여사건 이 3분의 2다. 그럼 PA가 얼마예요? PA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A 교집합 B가 주어져 있는데 독립이라고 써 있습니다. 독립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주어지죠. 뭐 간단히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원래 조건부 확률에서 PA바 B는 PB분의 PA교 B입니다. 이건 뭐냐면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하고 물어보는 건데,
A하고 B가 독립이라 치면 얘가 뭐가 되냐면, 독립이면 B 사건이 일어나든 말든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PA가 되어버려요.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PA 원래 있었고 PA 곱하기 PB가 뭐다? P의 A 교 B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하는 경우 독립이다. 혹은 독립이면 이 식이 성립한다.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이게 3분의 1이었어. 이게 12분의 1이고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4분의 1. 정답은 2번 4분의 1 이렇게 주어지도록 하겠네요. 맞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여기 치우고 5번. 자, 5번 문제입니다. fx가 주어지고요. 이거는 이제 미분, 순간 변화율 관련된 문제에 해당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아니라 h였네. h가 0으로 갈 때 h에 f1 플러스 h 빼기 f1이다. 자, 얘는 뭡니까? 순간 변화율에서 f-1, 즉 미분계수랑 똑같습니다.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면은 fx는 x 곱하기 ln x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의 미분 f-x는 앞미분 뒷곱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곱인데 이렇게 돼서 얘랑 얘가 없어지죠. 즉 1 나옵니다. 1. 정리하자면 ln 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대입하는 거예요? 숫자 1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f-1은 ln 1 더하기 1인데 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ln x 더하기 1 이때 이 로그의 진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얘입니다. 만약에 ln x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진수가 x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얘랑 얘는 두 개는 서로 같지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로그 함수 같은 게 나올 때 진수 조건에 맞춰서 정의역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로그 x 더하기 3 이렇게 된 거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이거부터 정의역이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로그 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x는 0보다 크다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 더하기 3은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 이동한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조심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6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6번 문제입니다. A, B를 포함한 6명이 원형의 탁자에 일정 간격을 두고 앉을 때 A, B가 이웃하여 앉을 확률은? 하고 물었습니다. A, B를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6명. 이 6명이 원형 탁자에 앉는데요. 그럼 이건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기본적으로 얼마? 5팩토리얼이에요. 전체의 경우는 5팩토리얼입니다. 근데 A하고 B를 이웃해서 앉히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웃해서 앉힌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원탁이 있을 때 A하고 B를 이렇게 이웃해서 앉히고 나머지 4명을 이렇게 앉히겠다 이 얘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요 A, B를 한 명으로 봅니다. 이 A, B를 한 명으로 취급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1명, 2명, 3명, 4명, 5명이니까 4팩토리얼이 될 거고, A하고 B 자리 바꾸는 곱하기 2 약분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5분의 2. 정답은 얼마? 3번.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5분의 2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될 겁니다. 맞죠? 정답은 3번이네요. 날이 요새 매우 무더워요. 지금 이 녹화를 촬영하고 있는 게 날이 매우 더울 때 열대야가 일어날 것 같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7월 모의고사 치곤 좀 늦게 녹화를 하는 거죠.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원한 에어컨 밑에 가서 하는데 냉방병이나 이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7번. 매개변수 t로 나타나진 곡선이라고 하고 매개변수 형태로 두 개를 줬습니다. 이게 t가 3일 때 dx분의 dy
를 구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매개변수 식으로 미분을 하면은 dt분의 dx, t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에 2t 빼기 6. 자, 2에 ax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ax를 미분한 a를 쓰고 그 다음에 그냥 고스란히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dt분의 dy는 2t 빼기 1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dx dy 이렇게 되어 있는데 dt dx 그 다음에 dt dy 이렇게 쓰면은 얘랑 얘가 지워지고 dx dy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식을 쓰면은 2 곱하기 2에 2t 빼기 6 그 다음에 2t 빼기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t가 3일 때 값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t가 3일 때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뒤에 거는 이제 2의 0제곱이 되면서 이거 1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무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 빼기 1 즉 정답은 2분의 5번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7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8번은 삼각함수 문제네요. 삼각함수 이제 삼각방정식 형태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사실 삼각함수 그래프를 알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sin 2x가 주어졌습니다. sin 2x는 주기가 얼마예요? sin 2x는 얘는 주기가 자 여기가 2죠. 그래서 절대값 2분의 2파이 라고 나와서 파이가 됩니다. 주기는 파이인 삼각함수가 돼요. 그럼 얘를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자 주기가 파입니다. 여기를 2분의 파이 이렇게 하나씩 표시할게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를 파이 그럼 여기는 2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약간 삐뚤어졌다. y는 1 그냥 봅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까지가 한 줄기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줄이고 여기 안에 그래프가 이제 하나씩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사인 그래프의 모양은 일반적으로 이런 그래프였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충 그리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원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3분의 1이에요. y는 3분의 1이면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게 y는 3분의 1. 자, 지금부터 잘 봅시다.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근데 참고로 사인 그래프는 여기 기준으로 대칭 형태입니다. 즉 여기 알파만큼 떨어져 있으면 여기도 알파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만큼 나올 겁니다. 파이 2분의 파이 주기가 파이짜리였죠. 2분의 파이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감마 여기를 델타라고 했을 건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감마는 파이 더하기 알파랑 같고요. 델타는 파이 더하기 베타랑 같습니다. 즉 감마 더하기 델타를 하면은 2파이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랑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4개를 다 더하게 되면 2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즉 정답은 3파이다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얘는 이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고 이 주기에 대한 걸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삼각함수, 삼각방정식 같은 형태에서 주기나 아니면 진폭
그러니까 위아래 얼만큼 크기 차이가 있는가, 이거에 관한 문제가 자주 나오지 평행이동을 하는 문제를 그렇게 자주 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제한된 시간 안에서 30문제를 풀려야 하는데 이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할 게 너무 많게 돼요. 계산을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는 형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8번, 대충 한 13번, 14번 정도까지는 평행이동에 관련된 삼각함수 문제가 나올 리는 없다. 단 21번이나 뭐 30번, 29번 등이 나오게 되면 그땐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적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적분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할 염려가 있어요. 왜?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우리 항상 플러스인 거 기준으로 배워왔어요. 그리고 부분분수 공식 자체를 어떻게 봅니까? a 곱하기 b분의 1은 자 b 빼기 a분의 1 그리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 b가 상대적으로 더 큰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를 써보면 인테그랄 3에서 6까지 x에 x 빼기 2 하고 2분의 d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큰 게 뭐예요? 둘 중에 큰 건 얘입니다. 얘가 a, 얘가 b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는 인테그랄 3부터 6까지는 그대로 있고요. 자, x 빼기 2가 됩니다. 분의 2, 그 다음에 x 빼기 2분의 1 빼기 x분의 1 dx. 자,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2가 되면서 얘랑 지워져요. 즉 이게 앞에 건 다 사라진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요걸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분수식에서 밑에가 1차식 적분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이건 뭐였어요? 바로 로그 미분하면 이 식이 나오죠. lnx를 미분할 경우 x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ln x 플러스 2 이런 거 미분하면은 뭐 나와요? x 플러스 2분의 1 이런 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분을 하게 되면 ln 절대값이 붙을 거예요. x 빼기 2. 왜냐면은 이제 항상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빼기 ln 절대값 x. 물론 여기 대입할 값이 양수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굳이 계산식에서 붙일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 지금 서술형을 푸는 게 아니라서 계산을 하자면 ln4 빼기 ln6 이게 앞에 거 6 대입한 거 빼기 ln1 빼기 ln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ln4 빼기 ln6 더하기 ln3이 되면서 이거 ln2 이렇게 정리되겠죠. 답은 1번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0번 문제는 조건부 확률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어느 역사 동아리 1, 2학년 32명을 대상으로 박물관 A와 박물관 B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였다. 그랬더니 A 박물관, B 박물관 중 하나를 선택했고 박물관별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역사 동아리 학생 중에 한 명이 A 박물관을 선택한 학생일 때 1학년. 자, 얘는 뭐 딱히 쓸 게 없습니다. 왜? A 박물관을 선택한 애는 24명입니다. 그 중에 1학년이라고 했으니까 24분의 9. 3으로 약분이 되네요. 8분의 3. 정답은 1번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정도라면은 매우 쉬운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3개의 모듬으로 나누려 할 때 모든 모듬에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각각 1명씩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자, 모듬을 A 모듬,
B 모듬, C 모듬이라고 그룹을 지었어요. 자, 이제 여자애들 1, 여자 2, 여자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A 모듬의 여자아이가 한 명씩 올 거예요. 3, 2, 1. 여자아이는 총 6가지의 경우의 수로 배열이 되었습니다. 근데 남자애는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2명, 1명, 1명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C2, 2C1, 1C1 곱하기 이거는 이제 겹쳤으니까 숫자가 200분의 1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가 지워져요.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그러면은 이 여학생들이 있는 모둠에 얘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 모둠을 나눈다고 했지. 사실 이 ABC라는 요거를 붙이면 안 됐어요. 내가 약간 실수를 한 거죠. ABC라는 모둠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여기 뭐 남자 2명짜리 그룹, 남자 1명짜리, 남자 1명짜리 2번째 그룹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여자애들이 배열돼서 들어간다. 그럼 결론은 뭐냐? 6 곱하기 6 36이다. 이게 끝이에요. 11번은 4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얘가 그냥 3개의 모둠이라고 했습니다. 3개의 동아리라고 했으면은 종목이 나누죠. 종목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 ABC 처리를 한 건 뭐였냐면은 종목이 나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목이 나뉘는 경우, 만약에 종목이 나뉘는 경우까지 했으면 216가지가 됐겠죠. 이게 세제곱이 될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남자하고 여자 짝만 지어줘라. 그 뒤에 뭐 들어갈지는 우리끼리 결정할 테니까 일단 짝만 지어줘. 그렇기 때문에 그냥 6 곱하기 6 해서 36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포물선 문제는 2차 곡선에 관련된 문제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 보입니다. 자, 포물선 y제곱은 4의 x 빼기 1. 그럼 여기가 이 꼭지점이 1,0이에요. 그 다음에 4니까 초점이 2,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 거리는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자 그러면은 준선이 얘가 됩니다. 준선이 x는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3이 나와요. 얘랑 동일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3, 여기 3 대입 한 8 나오니까 2루트 2다.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자, 그럼 일단 y제곱은 4x 빼기 4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음함수 미분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2y dx dy는 4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2번 문제에 대한 풀이를 볼 정도라면 최상위권이 아니라 그냥 한 중위권, 하위권이라는 가정하에 그냥 좀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y와 x라는 두 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미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y가 1차식일 때는 fx 이렇게 돼 있으면 y 다시 라는 표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얘는 y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y 다시 라는 표현을 갖기가 좀 껄끄러워요. 그게 사실 이 y 다시라는 표현은 이제 dx dy랑 같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기 쉽게 그냥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 원래 맞는 표현 아닙니다. x 문자를 미분하듯이 y 문자가 있어도 똑같이 미분을 해주세요. 단 뒤에다가 y 문자 원래 미분할 게 아닌데 미분을 해줬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dx dy입니다. 분모에 있는 문자로 원래 미분을 하는 건데 원래 미분을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한번 해줬어. 대신에 뒤에다 표시는 남겨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4x 같은 경우에는 x를 x로 미분한 거니까 흔적을 남길 필요 없죠. 우리는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한 문자를 기준을 정해서 우리 얘로 미분할 거야. 그럼 다른 문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다른 문자들도 미분 똑같이 해주는데 뒤에다 흔적 표시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함수의 미분법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물론 이게 올바른 설명은 아닙니다. 그럼 dx dy는 자 2y분의 4가 되고요. 지워지면 2 y분의 2예요. 그럼 dx dy가 저 점 위에서니까 2루트 2분의 2니까 또 얘랑 얘랑 약분되고 결론적으로 얼마? 2분의 루트 2. 정답은 3번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알겠죠? 자, 음함수의 미분법 혹은 매개변수 아까 미분 나온 거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끔 풀어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만약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부하시라는 거. 이거는 시간이 얼마 없는 고3 학생들만을 위한 것도 상위권이 아닌 이제 중위권 학생들 위주로 설명을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점 1,0에서 y는 2의 x제곱의 근 접선을 L이라고 할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좌표평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동을 시켰어요. 자,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게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합시다. 원래 더 올라가야 되는데 가팔라야 되는데 대충 그렸어요. 1,0이에요. 그럼 접선을 그렸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접점입니다. 이 그래프 모양 원래 이렇게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t, 2의 t라고 합시다. 참고로 미분해도 2의 x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는 2의 t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y 빼기 2의 t제곱은 기울기 2의 t제곱에 x 빼기 t. 자,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1,0을 지난대. 1,0. 그럼 여기다 0,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t제곱은 2의 t제곱에 1 빼기 t다. 그래 놓고 얘와 얘를 약분하면은 결국 t는 2가 나와요. 이 교점이 뭐다? 2,2의 2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요 넓이에 대한 식을 계산을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이 방정식은 y는 2의 제곱에 x 빼기 2의 제곱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왜 구했냐?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 거에 대한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즉 어디서부터? 0부터 2까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곡선이 위에 거예요. 2의 x제곱 빼기 2의 제곱에 x 플러스 2의 제곱 dx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적분을 해도 그대로입니다. 2의 x제곱 미분해도 적분해도 그대로 빼기 2분의 1에 2의 제곱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x 그 다음에 0과 숫자 2 대입을 하면 2의 제곱 빼기 이게 4가 들어와서 2의 2의 제곱 더하기 2의 2의 제곱 얘랑 얘랑 없어졌어요. 빼기 0 대입하면 1 뒤에 건 다 없어져요. 그럼 뭐예요? 2의 제곱 빼기 1이다. 정답은 얼마? 13번에는 5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생각보다 계산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거지만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 여러분 좀 더 계산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죠. 이과생이잖아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 fx는 x분의 x제곱 좀 잘렸네요. 자, fx는 x분의 x제곱 빼기 1 이거의 역함수 f 역함수 x가 g의 x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때 g-0의 값은 자 이거 역함수의 미분법 했을 때 f-a 곱하기 g-b는 얼마다? 1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fa가 b가 나올 때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럼 뭐냐면은
G-0이란 거는 F-A분의 1이란 거예요. 이 A라는 건 0 나오는 거. 뭘 대입해야 0이 나와요? 이거에 X제곱 빼기 1은 0. 근데 X는 그러면 1이겠네요. 풀마 1인데 X가 0보다 크다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X는 1일 거예요. 즉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느냐? F-1분의 1 요거 계산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F-X 저 미분하면은 자 이거 일단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리게 되면은 X 빼기 X분의 1입니다. 저거 적분하면은 2분의 1에 X제곱 잘못된 적분을 너무 더워서 그래요. 지금 컴퓨터에서 나오는 열기가 너무 덥네요. 1 빼기 X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결국에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돼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 얼마? 2분의 1 얘가 G-0이다 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14번까지 봤고요. 15번부터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